2명의 미군 병사가 아프리칸 라이언 훈련 중 모로코 해안에서 실종되었고, 이번 위기는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이 사건은 카피드라 훈련장 근처 탄탄 인근에서 군인들이 실종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는 심각합니다. 미국 군인 2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없습니다. 미국과 모로코군은 육상, 해상, 공중에서 계속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종보다 더 큽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싶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며 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저널리즘으로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군인들은 아프리칸 라이언, 미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매년 실시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30개국 이 넘는 국가에서 온 7,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참가했으며 모로코, 튀니지, 가나, 세네갈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준비태세, 동맹국 간의 협력, 그리고 지역 위기 대응에 있었습니다.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에 따르면 2명의 군인은 카피드라 근처의 해안 지역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곳은 절벽과 거센 파도, 거친 지형이 있는 험난한 지역입니다. 그들은 당시 전투 중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주요 훈련 활동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공식 입장에서는 납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민감한 지역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미국 군인들이 연루되어 있고 대서양과 지중해, 북아프리카 사이의 전략적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결코 작은 군사작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색이 대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헬리콥터, 선박, 잠수팀, 산악구조대, 그리고 모로코군의 지원이 동원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로코와 미국은 이 사건을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니라 실제 비상사태로 간주했습니다. 핵심은 시점입니다. 2 군인이 모로코에서 수색되고 있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걸프 지역에서 강경한 대응을 서둘렀습니다. 프로젝트 리버티는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된 선박 철수를 위해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백 척의 선박이 억류되거나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했고, 워싱턴은 선박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된 항로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은 미국 군대가 협의 없이 해협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부터 긴장은 단순히 해상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인 힘의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의미에서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방불케 하는 언사와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그는 미국 해군을 이란 혁명수비대와 마주하게 했고 봉쇄를 용납할 수 없는 도전으로 간주했으며 미국 선박에 대한 어떤 공격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는 이란이 항복의 흰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그 발언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이미 공격과 압류, 위협이 쌓여가던 위기 속에서 최대한의 압박 메시지였습니다. 현재까지 모로코에서 실종된 2명의 군인에 대한 사망 확인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치열한 수색과 그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조사뿐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절벽 근처를 걷다가 바다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보도에서는 거센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 시도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확인이 없다는 점이 여러 추측을 낳았지만 가장 확실한 사실은 2명의 미군이 실종되었고 구조 작전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이 사건이 워싱턴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일까요?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중동으로 옮기고 이란을 압박하며 북아프리카에서 동맹국들을 시험하는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칸 라이언은 군사 관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안정한 지역에서 병력을 준비하고 신속 대응 훈련을 하며 러시아, 중국, 이란도 영향력을 추구하는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군사 훈련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군인들이 사라지면 경계 수준이 올라갑니다. 모로코도 이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섭니다. 이 나라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워싱턴과 군사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북아프리카에서 중요한 훈련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이란 측에 맞선 전략이 페르시아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전략은 대서양, 지중해, 아프리카의 항로, 기지, 항구, 통로, 그리고 군사 협정을 거쳐 이어집니다. 따라서 군인들의 실종은 동맹국 영토에서 동맹국과의 훈련 중에,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군사 움직임이 테헤란에 의해 주시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모로코에서 수색 중인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긴장이 고조된 중심지입니다. 펜타곤은 이란과의 휴전이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지만 이 지역에서 충돌과 군사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상선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란은 드론, 고속정, 그리고 위협으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억제된 듯하지만 이미 공개적 충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험은 오판에 있습니다. 공격받은 선박, 격추된 드론, 피격된 프리기탐, 사망한 병사 1명이 도발을 전면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는 바로 이런 종류의 함정입니다. 바다는 좁고 교통량은 많으며 군대들은 가까이에 있고 지휘관들은 압박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란 쾌속정이 미군 함정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물러설 여지가 거의 없게 됩니다. 워싱턴이 강경하게 대응하면 테헤란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고 제한된 위기가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란이 위험에 처한 미국인들의 정치적 가치를 잘 이해함을 보여줍니다.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굴욕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50명 이상의 미국인 이 인질로 잡혀 444일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워싱턴을 충격에 빠뜨렸고 지미 카터를 약화시켰으며 수십 년 동안 두 나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로 이란의 위협 아래 미국 군인이나 시민이 연루된 모든 위기는 무거운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테헤란이 미국의 한계를 시험할 때마다 되살아나는 역사적인 상처입니다. 또 다른 예는 1980년대에 있었던 이른바 유조선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전쟁 중에 이란과 이라크가 걸프만에서 선박을 공격하자 미국은 유조선을 호위하고 해군의 존재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니스트 윌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해상 호위 작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해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뢰와 공격, 그리고 심각한 실수들은 이란 근처의 상업 항로를 보호하는 일이 결코 간단한 작전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워싱턴이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걸프 지역에 개입할 때 테헤란과의 충돌 위험이 빠르게 높아집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같은 논리를 강화합니다. 상대국이 자국 군인들이 포로로 잡히거나 명확한 대응 없이 사라지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공격당하도록 허용할 때 그 힘의 이미지는 약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무장단체에 의해 자국 군인이 납치될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터키는 영향력을 회복하고 민병대를 압박하기 위해 국경 밖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는 강경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자국 군인에 대한 어떤 공격도 분쟁 지역에서의 존재를 확대하는 명분으로 삼습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미국이 이란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모든 후퇴를 지역 선전으로 활용하는 국가입니다. 백악관은 적들이 항상 감시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아프리카에서 주저하면 테헤란이 이를 해석합니다. 호르무즈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혁명수비대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부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 행보를 재조정합니다. 다음 단계는 새 전선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실종된 군인들을 찾는 것으로 모로코와 미군 지휘부에 신속한 답변을 요구하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 프로젝트의 진전으로 이로 인해 미군 함정이 이란의 레드라인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협 속에서 진행되는 외교로 핵 제한, 제재, 봉쇄, 경고 등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은 무력 충돌이 먼저 벌어지려 할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 해군이 여전히 중요한 항로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 세계 무역을 인질로 잡을 수 없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2명의 군인이 실종된 사건이 약점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만약 군인들이 살아서 발견된다면 트럼프는 북아프리카에서 한숨 돌릴 수 있지만 이란과의 위기는 해상에서 계속됩니다. 그들이 사망한 채 발견되면 정치적 압박이 더 커집니다. 적대 행위의 신호나 실제 납치 또는 이란 측과 연관된 네트워크의 개입이 드러난다면 미국의 대응은 해군 작전에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실종된 2명의 군인을 찾고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봉쇄에 맞서기 위해 해군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